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GPS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GPS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 GPS하고 RTK GPS, 정밀도를 가지고 나눠지는데 일반 GPS는 저희가 여태까지 쭉 팔아왔던 GPS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초창기에 아마 2년 정도에 팔았던 모델인데, 저희가 회사는 25년, 올해가 25년이 됐고, GPS 판매는 한 22,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 마젤란 모델인데, 마젤란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GPS를 개발한 상업용 GPS를 개발한 회사예요. 가민이라는 회사는 생기지도 않았을 때 이제 마젤란이 먼저 개발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민이 이트렉스라는 모델을 개발해서 마젤란을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마젤란은 GPS 판매를 안 합니다. 내비게이션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젤란 총판을 했었어요. 요게 이제 일반 GPS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밀도 5m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모델은 5m보다 좀 컸고, 요즘 모델은 660G라든지 660AV 이런 모델은 5m보다 약간 아래쪽 한 4m, 네, 그 정도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옛날에는 GPS하고 그로나스 두 가지 위성만 수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GPS 그로나스, 이제 GPS 미국 위성이고, 그로나스는 러시아 위성, 그 다음에 이제 베이도우라는 중국 위성이 개발이 됐고, 갈릴레오도 이제 나중에 유럽 위성도 개발이 됐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개발이 돼서 네 가지 위성을 다 이제 수신을 하면서 오차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일반 GPS는 아무리 오차가 줄어도 단독 수신할 때는 2m를 넘지 않습니다. 2m도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가장 비싼 거 180만 원짜리. 요 제품하고 미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면 2m까지 되지만은 일반 이런 GPS는 단독 측이했을 때는 4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 스마트폰에도 이런 GPS 칩셋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 6m, 5m. 표시되기는 뭐 4m, 3m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 한 자리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훨씬 벗어납니다. 오차가 커요. GPS 오차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한 자리에 가만히 뒀을 때 이게 전파가 도달하는 그 과정의 어떤 전리층의 변화 이런 거 통해서 전파가 약간씩 딜레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왔다 갔다 해요. 한 자리에 가만히 둬도 좌우 5m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m 오차예요. 그래서 점을 하나 찍고 나중에 거기 다시 돌아오면은 5m 떨어진 곳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델들은 그래도 상관이 없는 업무. 그러니까 정밀도 5m짜리는 5m가 정밀도가 돼도 상관이 없는 업무 있죠. 예를 들면은 등산할 때 등산로를 찾는 길. 등산로라는 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또 약초 캐러 갔을 때 약초 있던 곳을 기록했다가 찾아오고, 차 세우는 곳을 찾아갈 때 5m 정도 오차 나도 거기 약초 있는 찾으면 되고, 차는 눈에 보이니까. 또 이제 바다 낚시하고 그럴 때도 어차피 한 자리에 정지도 못하고 배는 5m 정도, 그 정도 가서 이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겠죠. 낚시할 때도.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런 일반 GPS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RTK GPS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일반 GPS는 GPS 자체적으로 한 대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오차가 생기는데 RTK GPS는 여기 보시면은 그 알고 있는 지점에다가 정밀한 GPS를 하나 세워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서 측정을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또는 기준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로버,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는 왔다 갔다 하죠.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 다니면서 얘가 이제 좌표를 찍는데, 얘는 알고 있는 점에서 위성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수신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오차가 났는지를 얘 자체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같은 동네, 한 3, 4km 또는 멀어봐야 한 2, 30km 이내. 그래서 그 중간에 하늘, 위성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중간에 하늘의 구조라고 할까요? 전리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성격을 띠겠죠. 서울하고 제주도의 하늘은 다릅니다. 위성 날씨도 틀리고 구름의 뭐 두께 틀리고. 그래서 근처 한 2, 30km 이내라면은 얘가 들어오는 거에서 오차를 측정을 해서 얘한테 알려주면은 얘가 그 값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보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RTK예요. 요거 최대 기선거리 이제 40km라고 적혀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해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점에서 로버, 베이스에서 로버 전달해주는 게, 직접 전달하는 게 이제 RTK라고 하고, 그때는 무선 모뎀을 여기도 모뎀을 달고 여기도 모뎀을 달아서 전파로 보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남북 분단의 뭐 문제도 있고 해서 출력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선 환경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제약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산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또 건물도 많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직접 전달하는 RTK는 거리가 3, 4km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허관에서 쓸 수 있는 주파수와 그 출력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 높이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이제 RTK 방식이고, 요즘에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여러 군데 세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준점을 많이 세웠죠. 이게 이제 위성 기준점, 베이스 스테이션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세워서 절대 움직이지 않게끔. 예.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면은, 틀어지면은 다른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찍었던 모든 점들이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여기를 직접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위성 기준점들을 여기 전부 다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서버에다가 다 모이게 합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버가 수신기 하나만 가지고 베이스는 필요 없고, 그전에는 RTK 방식 할 때는 두 대를 들고 다녀야 돼요. RTK 장비 비싼 거 한 1,000만 원 넘는 그런 장비를 두 대를 갖고 놓고, 한 대는 고정시켜 놓고 사람이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비싼 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측정을 했었는데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국토지정보로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 전국에다 위성 기준점을 많이 세우고 모아서 얘가 인터넷망으로 뿌려줘요. 그러니까 로버가 내 위치가 어디입니다, 뭐 과천입니다 하고 보내주면은 얘가 그래요, 그러면은 과천 근처에 있는 기지국 정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여기 있으면은 서울과 양평과 수원 가운데 있으면은 얘가 가상의 기준점을 하나 근처에 내가 있는 위치에 근처에 가상의 기준점을 세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VRS라고 합니다. 그런 가상 기준점을 세워서 그곳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는 것처럼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VRS 방식, FKP 방식 이렇게 또 다른 방식은 나눠지는데 기본 원리는 기중국에서 직접 로버로 전달해 주는 거를 이제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전달해 줘요. 그래서 우리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이런 1주파, 2주파, 전주파 이런 우리 장비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은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아주 깊은 오지,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제품의 이제 기본이 2m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RTK 수신하지 않고 단독 추기할 때는 2m까지 되니까 그럴 때는 2m 수신만 해도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RTK 수신이 되면은 정밀하게 센티미터 보통 여기 표시는 뭐 8mm 뭐 1cm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실제로 기록했다 다시 가보고 여러 번 확인해 보면은 이런 정확한 위치를 잡는 그런 방식이 쉬운 방식이 아니에요. 볼대라든지 이런 게 아주 정교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보통 5cm 이내로 측정을 한다 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반 GPS하고 이제 RTK GPS 나뉘는데 RTK GPS도 우리 회사에서는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1주파, 2주파, 전주파. 이게 뭐냐면은 주파수 위성이 지금 여기 보면은 GPS, 갈릴레오, 크로노스, L1, E1, L2, L3, L5 뭐 쭉 있잖아요. 이게 1주파 방식은 L1파만 수신합니다. GPS L1, 크로노스 L1, 예. 그 다음에 베이도스는 B1, 뭐, 요렇게만 수신을 해서 한 가지 주파수를 이용해서 RTK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위성수가 많지 않고 주파수도 많지 않아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주파 GPS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2주파가 있는데, L1과 L2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탁 트인 개활지에서는 저희가 테스트 해보면 1분 이내에 고정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의 면적을 잰다든지 또는 개활지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측량용 장비 중에 한 2, 3년 전에 나왔던 모델들은 다 2주파 방식이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풀 프리커시 제품이 나옵니다. 1400 뭐 몇 채널, 뭐 1600 몇 채널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풀 프리커시인데 풀 프리커시는 이걸 다 수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 프리커시가 훨씬 좋아요. 그 이유는 주파수가 다양한 주파수가 있고 채널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데서는 다 수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숲속에서도 접시 안테나 큰 거 쓰고 저희 제품 중에 주변 기기 중에 GPS 안테나 종류 보면은 이런 접시 안테나 있어요. 큰 거죠. 사발만 합니다. 이런 걸 쓰면은 웬만큼 숲속에서도 수신이 됩니다. 물론 금방 잡지는 못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옆에서도 저희 아파트가 33층 아파트인데 창가에 내놓고
수신을 해도 한 5cm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잡을 수 있어요. 풀 프리커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반 측량 쪽으로 뭐 좀 일을 하시거나 또는 산림 작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스콘이나 아스팔트 또 잔디 이런 거를 깔기 위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잴 필요가 있는 분들은 풀 프리커시를 사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 옆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풀 프리커시 이 제품을 사시고 접시 안테나까지 같이 사갖고 측정하면은 정밀하게 면적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을 수매하고 이런 분들이 좀 정밀하게 면적을 측정을 하시고 할 때는 660 RTK 같은 모델이 또는 700 RTK 같은 모델이 좋습니다. 이 두 모델의 차이는 똑같은 이주파 방식인데 얘는 브루투스 방식, 얘는 브루투스와 와이파이를 동시에 다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골 분들이 쓰시기에는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만 모바일 핫스팟 와이파이만 탁 켜주면 얘가 알아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해야 됩니다. 뭐 결론은 같은데 이거 하여튼 이게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 사셔갖고 농작물을 재시면은 얘는 오차가 한 5cm 이내에요. 2, 3c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한 평의 오차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0평을 재도 한 평의 오차가 안 나요. 지금 저희 면적 측정기 660AV 같은 경우 660AV 같은 경우는 10평은 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차가 크기 때문에 보통 한 2, 300평 정도 이상 되는 넓은 평수를 재야 되고 1000평을 쟀을 때 약 30평 정도 오차가 납니다. 한 3%. 그런데 이제 이게 면적을 측정해서 농산물을 이제 수매를 하거나 팔기도 해야 되는데 평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싸움이 나요. 그럴 때 이런 제품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절대 싸움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조그맣게 줄자로 그어놓고 거기다 재보면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5번을 재도 5번 똑같이 오차는 그 사람이 들고 가면서 생기는 오차, 약간 흔들리는 왔다 갔다 그런 오차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인이나 약촉해 다니시는 분들, 뭐 또 등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 GPS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 면적 측정해서 어떤 견적을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는 토목공사 할 때 LX에서 와갖고 말뚝을 쭉 박아놓고 갔는데 그 다음에 공사를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 검사 받고 준공할 때는 그 사람들 또 와서 다시 한번 말뚝을 박아놓고 담도 치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처음에 한번 와서 말뚝 박아놓고 하면 이걸로 이 GPS로 그 자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그 코너를 가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했던 것을 어렵지 않게 복원이 돼요. 물론 뭐 2cm, 3cm 오차가 나지는 않고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한 5cm 정도 오차가 나겠지만 그 정도 오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이제 일반 GPS, RTK GPS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RTK GPS는 세 가지 1주파, 2주파, 풀프리커시 전주파 방식이 있고 전주파 방식이 가장 비싸지만 제일 좋고 수신이 잘 됩니다. 빠르고 2주파 방식은 개활지에서 사용되는 거라면 충분히 쓸 수 있어. 1주파 방식은 RTK가 되긴 하지만은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한 10여 년 전 측량 장비에 아마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아마 고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고정 한번 되면은 조심조심하면서 측정을 또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1주파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이 있긴 한데 거의 안 팔리고 2주파 방식하고 저희가 판매되는 수량 보면은 풀 프리퀀시가 제일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2주파, 그 다음에 1주파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네, 이상 저희 회사 GP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